강남 토끼안과 원장 박현주입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안과적 질환 오게 되면 눈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눈은 작은데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망막이 질환도 있고, 녹내장 질환도 있고, 백내장 질환도 있고, 각막이 질환도 있고.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질환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런 질환을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깜짝 놀라요. 무슨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근데 눈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검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것은 일단 시력 검사하고 안압 검사를 이제 가장 기본으로 많이들 하죠. 시력 검사를 한다는 것은 맨눈으로 시력만 재는 것뿐만 아니라 안경 검사를 했을 때도 시력이 잘 나오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눈에 큰 이상이 없으면은 시력이 이제 1.0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압을 또 많이 재요. 저희 병원은 좀 녹내장 환자분들이 좀 많으니까 안압을 많이 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색악등 검사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색악등 검사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색악등으로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정체 뒷부분에서 앞쪽 부분 유리체까지 볼 수 있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약을 넣어야지 산동이 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산동되지 않고 있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거의 홍채랑 수정체 일부 한 가운데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분의 눈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10%도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장비를 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모든 검사들의 장비가 있으면은 검사들의 오차들이 있어요. 장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탁콩은 이제 각막에 이제 굴절을 줄 때 각막이 한 6군데 정도를 찍어서 거기에 나는 굴절을 보고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고, 캐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니덱사에서 나오는 ARK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 있는 전반적인 굴절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좀 달라요. 검사 장비에 대해서 오차를 최대한 이제 줄여주려고 해서 비슷한 장비를 같이 이제 겹쳐 찍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것도 안구광학 단측 촬영이 있어요. 안구광학 단측 촬영은 말 그대로 눈 안에 이제 단면적으로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신경 세포라든지 아니면 망막의 두께를 같이 보는데, 촬영하는 방식이 서로 좀 달라요. 그리고 촬영하고 나서 정상값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다 또 다르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참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다른 병원에 있는 검사 결과를 가져와요. 그 검사 장비랑 서로 호환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타겟을 대상으로 했던 정상군이 서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비로 같이 꾸준하게 경과를 보여주는, 그게 제일 중요하세요. 자료를 갖고 오게 되면은 그건 이제 참고 자료만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시력 검사는 중요하죠. 안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머리 쪽에 있는 질환을 진단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눈을 보면 이게 시신경이 있고 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 뒷부분에 시각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시세포에서부터 시각 중추까지 가는 길에 이상이 어디라도 생기면 시야에는 언제든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손상되는 부분에 따라서 시야가 약간 특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인 질환,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손상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녹내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패턴을 이제 벗어났을 때는 녹내장이 아니고 다른 뭐 시신경 병증이라든지 망막질환인지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 있거나, 아니면 그런 질환은 우인되지 않았는지 같이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녹내장이라는 것은 진행성이에요. 그래서 진행되지 않나 그럼 그건 녹내장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초기 때는 영상학적 검사로 해가지고 안구광학 단측 촬영을 측정하는 게 맞고, 나중에 이제 녹내장이 많이 진행되면은 신경이 많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은 안구광학 단측 촬영에서는 그 정도가 덜 정확하고, 진단하거나 진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야 검사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안구광학 단측은 신경이 다 죽어도 시신경을 지지하는 여기 글라리아셀이라든지 뭐 그런 세포들이 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다 죽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 때는 안구광학 단측 촬영을 많이 보고, 진행 여부는 시야 검사를 통해서 많이 보죠. 제가 제일 먼저 안구광학 단측 촬영을 적으면 탑콘 거를 했거든요.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건 짜이스에는 OCT 장비, 요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럴리스라고 해서, 요거는 좀 계측 방법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요거는 보니까 전남 서울대병원 김태호 선생님이 요거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랑 서로 촬영 방식이 완전 달라요. 저는 이거 익숙하기 때문에 요걸 많이 하고, 이게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고도근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는 스펙트럴리스 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캐논포 장비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망막에 있는 질환을 같이 볼 때 폭넓게 보는 건데, 요새는 이 장비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건데 치려고요? 리덱 장비가 좀 괜찮아요. 리덱 게. 지금 4대 찍으시는 것도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의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강검진에서 하잖아요. 건강검진에서 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질환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큰 질환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눈 안에 뭐 질환이 발견된다든지 그러면은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서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죠. 스크리닝 테스트는 눈 안에 질병을 많이 찾아내는 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것들은 다 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했고 다른 병원을 와갔는데 이거 아니라 그러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선별 검사가 잘 된 거예요. 눈 건강 관리? 눈 건강 관리는 뭐 다 똑같아요. 뭐